네, 수요일 정치 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창민입니다. 박근혜 씨가 재판 보이콧을 사실상 선언을 했고요. 이것 네네. 때문에 또 정치권이 약간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 재판 보이콧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친박이 다시 결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별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거는 그 영향과는 별개로 우선 예, 정치적 보고 운운하는 코스프레 이런 모습 보는 게 참 한심하고 어이가 예, 없었고요. 네,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 모습 자체를 법정에서 진술로 보여주는 것은 음, 오히려 그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던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법정 진술을 썼던 공사 구분도 못하고 법적 책임도 인지하지 못한 한정치산자의 모습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음, 국민들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네,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재판 보이콧을 토간 정치 투쟁은 음, 당 내에서 친박계 재결집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이제 수구적 외국 시민들 사이, 특히나 이제 친박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네, 조금은 결집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음, 당내 자유한국당 내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 결과의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뭐 아직은 뚜렷하게 이 재판 보이콧과 관련해서 네네. 뭐 물론 이제 그 친박 그 굉장히 친박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은 뭐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정치권으로 옮겨놓고 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갈등 양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법정 진술 이후에 예, 홍준표 대표의 글들이나 발언을 보면은 예, 실제로 머지않아서 출당 조치를 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페이스북에서도 그러한 뜻을 비친 것이고요. 예, 음, 이런 점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핵심 의원들을 통해서, 네, 그 윤리징계든 어떤 시기에든 그런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결국은 바른당과 통합의 지렛대 역할을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조만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 또 친박 세력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 등이 아무래도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갈등 내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이런 상황을 감수를 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예. 결국은 친박 핵심 세력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당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바른정당 내의 네. 통합파의 몫을 크게 예. 하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네네네. 일부에서는 결국은 자강파조차도 예. 이제 바른정당이 분당으로 해서 굉장히 작아진다면은 매우 곤란한 정책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예. 어떤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에서는 친박 내에 반발이 있더라도, 예. 당내 친박의 반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그러한 조치는,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창민 부대표가 보시기에
네네. 자유한국당과의 바른정당 이 보수 통합 문제가 또 지금 정치권에서 약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수 통합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 유승민 전 후보가 예, 바른정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이야기한 순간 예,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네, 어느 정도의 결과들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강파가 예, 어느 정도 흔들림 없이 당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예, 저는 이게 관건일 뿐이지, 예, 생각보다는 빠르게 음, 보수 통합의 형태는 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네네. 또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통합파가 있고 자강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른정당도 뭔가 분열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그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뭐 분란, 내분, 통합 뭐 이런 게 막 키워드가 막 그 나오면서 그렇죠. 정계 개편으로 가는 쪽으로도 이게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예.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여전히 한 당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은 예. 국민의당이나 이제 다른 당에서도 또 영향을 받겠죠. 일부에서는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예. 자유한국당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네. 아니면 의회 결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형태가 매우 커진다 하면은 예. 그러면은 제1야당의 모습이 전국지권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의당 또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또 다른 호남 의원들의 이탈이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그 한창민 부대표가 보시기에 네. 만약에 어떤 통합 당과의 뭐 연대라든가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네네. 어느 정당과 어느 정당의 통합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오늘 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네네.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까지 뭐 비밀리에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네들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른정당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겨나는 예.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 안에서 네. 자신들의 생존을 모색하는 의원들의 얇은 속셈이 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런 지점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나 바른정당의 분당 형태를 통한 그 통합파의 자유한국당 결합 예.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예.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당 안에서의 또 자강파와 민주당과의 통합파 이런 균열 구조도 연이어서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다만 그 시점은 네. 바른정당의 분열 이거와 바로 맞닿아서 움직이지 않고 지방선거 전후로 그런 내용들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또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병우 전 라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추명호 전 국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의 관계가 과연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이제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과의 관계가 예.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한 축이면서도 지금까지 교묘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잘 빠져나갔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법꾸라지의 대명사가 됐는데 네.
이제는 법꾸라지를 잡을 촘촘한 그물이 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뭐 앞으로 추명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희 라인이며 네. 그를 통해서 최준실과의 관계, 그동안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잘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범죄 피의자 우병우의 재수사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 수사를 좀 지켜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거를 1박 2일만 하고 간다고 오늘 또 조중동이 굉장히 좀 우리가 홀대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요. 네네. 이번 방한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른 어떠한 사족을 떠나서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북핵 그리고 이제 다양한 외교적인 채널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1박 2일을 통한 그 방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예. 한반도와 북핵 사태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25년 만에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성향상 네네. 이 럭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회에서 연설도 한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왔는데 네네.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 또 뭐 북한을 자극한다거나 네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당에 그런 돌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예. 어쨌든 그런 돌출 발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원래 그 전에 수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회담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예. 그것은 양국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정상회담과 국회의 연설을 통해서 예. 조금 성과를 내는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나 네. 어떠한 결과물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조금 전에 우려했듯이 그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나 돌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게 조금 성과가 빗발하는 정도 이런 상황은 나올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네. 원래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두고 약간 좀 엇박자가 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군사적 옵션까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거를 우리 한국 정부에 압박하는 형태로 뭔가를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돌출 발언의 우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지점이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엊그제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는 과정에서도 예. 그 일정에 대한 발표에서도 또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로 이게 예전에 기존의 어떤 양국 간의 외교적인 관례들이 의외로 무시당하듯이 깨져가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그런 지점에서 예. 이런 것들 자체가 예. 돌발적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을 했듯이 예.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실익을 찾기 위한 네. 또 다른 계산된 행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이것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언론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이 언론 최근 한 보도를 보면은 이분들이 어느 나라의 언론인가 약간 좀 의문이 좀 드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아무튼 네네. 여러 가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